안녕하세요, 범쌤입니다. 오늘은 유독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반대로 알고 있거나 또는 잘못 알고 있는 5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면 한편으론 진짜 대단하신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째는 쿠킹 오일입니다. 이것도 지금 잘못 알려져 있는데 보시다시피 호일은 이렇게 앞뒤가 다르게 생겼죠. 흔히 반짝거리는 부분이 앞면, 그리고 광택이 없는 부분이 뒷면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기사나 게시물을 보면 쿠킹 오일의 진실이라며 호일은 앞뒤가 존재하고 반짝거리지 않는 뒷면은 불에 쉽게 타지 않게 납 처리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반짝거리는 앞면으로 요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전부 틀렸습니다. 쿠킹 오일은 매우 얇게 만들기 때문에 두 장을 겹쳐 밀링하는데 이때 호일끼리 맞닿는 부분이 덜 반짝이고 밀링하는 부분은 그 압력 때문에 반짝이는 거지 앞뒤라는 개념이 전혀 없고요. 애초에 요리할 때 쓰라고 만든 호일에 중금속인 납 같은 것도 없어요. 이건 식약처에서 분명히 밝힌 내용이에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에만 이상하게 퍼져 있습니다. 또 호일로 삼겹살을 굽거나 요리를 하면 알루미늄이 우리 몸속에 쌓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100번 양보해서 쿠킹오일 알루미늄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해도 극소량만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 소변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단 알루미늄은 염분과 산에 약하기 때문에 호일에 김치를 굽는 건 좋지 않다고 하니까 이것만 주의하시고 앞으로는 그냥 평소대로 고기 구워 드시면 됩니다. 둘째는 양배추 세척 방법인데요. 보통 양배추는 농약을 굉장히 많이 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양배추를 재배할 때 자랄 때마다 농약을 치기 때문에 양배추를 세척할 때는 반드시 한 장씩 다 떼어내서 속 안까지 씻어야 농약이 제거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양배추는 상추처럼 안쪽에서 바깥으로 잎이 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깥부터 안쪽으로 한 입씩 겹치면서 점점 자라나기 때문에 내부까지 농약이 스며들기 어려운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배추는 겉표면이 매끄러워서 농약이 잘 듣지도 않고 출하할 때도 농약에 직접 닿는 겉껍질을 벗겨내서 판매하기 때문에 일일이 한 장씩 다 떼어내고 헹굴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양배추를 세척할 때는 2-3장 정도 겉잎을 떼어내고 5분 정도 물에 담가서 헹구면 된다고 하니까 귀찮게 한 장씩 다 떼어낼 필요 없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셋째는 유리병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유리병들을 어떻게 버리고 계신가요? 첫째, 뚜껑을 따고 버린다. 둘째, 뚜껑을 닫고 버린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카스나 비타민 드링크 등 이런 유리병들은 뚜껑을 닫고 버리는 게 재활용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버린 이 병들은 업체가 분리수거해서 선별장으로 옮겨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버린 유리병들은 녹여서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멸균과 세척을 거친 후에 병 그대로를 다시 재활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유리병이 조금이라도 깨지거나 파손이 된 경우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특히 유리병 입구 같은 경우는 깨지기 제일 쉬운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재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뚜껑을 닫아서 입구를 보호한 채로 버려야 재활용률이 높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분리배출하는 날이라 유리병 버리는 곳을 한번 살펴봤는데 대부분 뚜껑이 제거된 상태로 버려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앞으로는 재활용을 위해 뚜껑은 꼭 닫아서 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는 밤에 먹는 사과인데요. 흔히 밤에 먹는 사과는 독사과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밤에 사과를 먹으면 몸에 안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이 저녁에 사과를 먹으면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이 퍼졌냐? 사과에는 기본적으로 당분과 유기산이 있는데 이 유기산 때문에 다음날 속이 쓰릴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른 과일들과 비교를 해보면 사과가 오히려 포도보다도 당도와 산도가 낮은 걸 알 수 있어요. 게다가 사과의 신맛은 산성이 아니라 중알칼리성으로 위벽 손상도 안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밤에 먹는 사과가 독사과가 아니라 밤에 먹는 라면이나 야식이 100배는 몸에 더 안 좋으니까 앞으로는 그냥 먹고 싶을 때 드시면 됩니다. 마지막 5째는 과일 세척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이 채소 과일을 씻을 때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농약을 제거하셨을 거예요. 심지어 공중파 TV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게 세척하는 게 제일 좋다고 알려왔는데 근데 아닙니다. 최근 식품의약품과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과일 채소를 식초와 세제 그리고 수돗물을 1분간 침지한 다음 30초간 흐르는 물에 세척했는데 결국 농약 제거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돗물만으로도 제대로 세척한다면 90% 이상의 잔류농약이 제거된다는 건데요. 오히려 식초나 소금을 첨가해서 세척할 경우 어떤 채소냐에 따라 반대로 영양소가 파괴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씻어야 농약이 잘 제거될 것 같지만 이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농약은 물에 용출되어 나오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에 1에서 5분 정도 담가두었다가 헹궈내는 게 2배 이상 잘 제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소를 씻을 때도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 중 둘 중 뭐로 씻어야 되는지 이것도 저마다 말이 많은데요. 사실 어떤 종류냐에 따라 물의 온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제일 좋은 온도는 미지근한 물로 씻었을 때 채소들이 더 싱싱하게 살아나는 반면 반대로 차가운 물로 씻으면 손만 너무 시려. 솔직히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 사실들을 저희 어머님께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바로 등짝 스매시를 맞았습니다. 몇십 년 동안 본인의 노하우와 습관으로 살아오신 어머니를 설득시키기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 또한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